그러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은행 같은 경우도 고객들의 돈에 대해서 규제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은행이나 대기업도 못 믿는데 요만한 회사들 얘네들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첫 판례가 나오고 처벌을 받게 해서 그 전에 이제 무죄 나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죠. 왜냐면 우리 이제 목숨 걸고 얘네랑 한판 붙기로 했으니까. 저희 안녕추천은 대한민국 인터넷 1위 최고의 혜택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투자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에 몇백억대 폰지 사기 지금 피해 액이 추정이 안 돼요. 왜냐면 피해자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유튜브 빡친 변호사의 천호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영상 촬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이제 존댓말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색하네요. 한번 하시죠. 그래, 반말하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성 터졌잖아. 일단 1,000억이 넘는 비사가 먼저 터졌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집단 소송을 들어가 있는 센터에서 100억대. 지금 피해액이 얼마죠? 지금 정확히 추산이 안 되죠. 저희가 대리해서 지금 소송하는 사람이 한 70만 명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피해 금액이 편차가 커요. 뭐 1억도 넘는 넘는 사람도 있고 최고액이 얼마인 거예요? 한 분이 최고액. 차를 세대까지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걸 왜 이렇게 촬영을 하냐. 일단 첫 번째 예방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슈화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신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만나게 된 거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죄를 어떤 게 적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이 돌려받기를 하려고 한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좀 사기 그거는. 사기. 그리고 그 보증금은 지 돈이 아니잖아. 어떻게 지 돈이 보면 아닌데. 나중에 반환을 전제로 한 돈이니까 그거를 분명히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왜냐면 돈이 들어가는데 빵꾸가 난 건 어디다 갖다 쓴 거잖아. 그쵸. 그러면 횡령. 횡령. 그리고 그 인천에서 옛날에 이제 호위매물 관련돼서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범단으로 우위를 해서 그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애초부터 통솔 체계를 갖추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조직을 꾸려가지고 집단적으로 사기를 친 걸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들도 사실 그걸 모르고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사수준도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이제 주장할 것 같고. 자, 우리가 일단 고소 접수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지금 이제 오늘 접수를 할 거예요. 오늘 접수가 되고 출국금지 빨리 시켜야 되는데 해외로 또 깰까봐. 근데 저희가 고소장을 내는 분들은 아직 고소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고소를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많아요. 이미 아마 경찰에서 출국금지는 걸지 않았을까. 저희가 또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긴 할 텐데 아마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이런 피해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폰지 사기 비슷하게 이제 사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피해 회복을 받을 가능성 제가 봤을 때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될런지 아니면 피해 회복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조치까지 할 것인지. 왜냐면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앞으로 이런 사기가 없어져야겠지만 또 생긴다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법이 어떻게 보면 허점이 굉장히 커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 시스템은 처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특히 재산범죄, 사기나 뭐 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잖아요.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작동이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너무 부족하다. 이런 자동차 사기뿐만 아니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돈을 돌려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언론 기사에 나온 것들 보면은 사기당한 사람의 80%, 90% 이상은 100원짜리 하나도 못 돌려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돈을 돌려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해야 돼. 인지를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급정지되더란 말이에요. 통신피해 환급법이라고 은행 쪽에서 통장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걸어주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나 연결 계좌까지 다 지급정지를 걸어가지고 돈을 출금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행 법이 투자나 뭐 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지급정지가 가능한 정기통신금융사기 범위가 굉장히 좁게 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처럼 사건이든 사건이든 어떻게 보면 본질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차가 껴있고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기통지금 사기로 인정이 안 돼서 이거 투자가 사기라는 거니까 지급정지 안 돼.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미 알아보니까는 우리 돈 닦아 썼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몇십억씩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부처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견물생심이라고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에서 은행 같은 경우도 고객들의 돈에 대해서 규제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은행이나 대기업도 못 믿는데 요만한 회사들 얘네들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걔네들이 그 돈 안 쓰겠어요. 다 쌌었어. 그리고 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 허위 매물이든 택배 사기는 우리가 저격을 많이 하고 얘네가 처벌받는 것보다 피해복 우선 원칙. 그래서 우리가 피해복을 하면 어차피 경찰에서 신고를 해서 접수를 안 받아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유튜브 영상 한 방에 갔다고 저격도 안 했어. 근데 그냥 혼자서 닫았어. 무서워서. 그리고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실하고 법이 우리가 이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실한 체계라고 해요. 그렇죠. 제도가 지금 제도가 설정이 잘못된 있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적절하게 이런 상품을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고 관리하고 법률이나 이런 거 개정을 해가지고 너네들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할 거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사기성이 짙잖아요. 허용을 해줄 거면은 최소한 고객들이 그 예치한 보증금의 몇 프로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허가가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가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런 사업을 하기가 힘들겠지. 그 스타일 이전 사건 영상 보면은 국가의 책임 맞아, 이거에 국가의 대해서 댓글이 악플이 엄청 달리던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세게 비판할 게 아니고 그 피해자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너무 책임을 물을 게 많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물론 피해자 책임도 있지. 너무 성급하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서 적은 돈으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한 욕심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당한 거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이거를. 근데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국가한테 내 손해배상 해달라 이건 또 다른 얘기라 이거야. 그것까지는 힘들겠지만 뭐 이거는 뭐 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피해보고 도와줄 일은 없을 그걸 그렇게는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고소장을 진행하고 이제 민사까지 다 이제 이어나갈 거고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사기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흉내내는 사기꾼이라 흉내내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하는 방식이 리스가 아니에요. 얘네가 그냥 할부로 터뜨리고 지들이 리스라고 이름만 지어낸 거지 리스차는 명의가 캐피탈사라고. 근데 이거는 본인 개인 명의로 캐피탈 터뜨리고 말만 얘네가 리스다, 뭐 오토 리스다라고 이 상품 지어낸 거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첫 판례가 나오니까 처벌을 받게 해서 그 전에 이제 무죄 나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가죠. 왜냐면 우리 이제 목숨 걸고 얘네랑 한판 붙기로 했으니까. 그 기사 대표 어제 저한테 전화 30통 왔어요. 1시간 동안 싸웠는데 피해복을 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어. 오죽하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게. 피해자 너네 몇백 명이자. 근데 10명만 해줘. 1000만원씩 10명만 해줘봐.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빌게. 그냥 헛소리만 삑삑합니다. 헛소리만 삑삑해. 그냥 계속 헛소리만 하고 반성을 안 해. 나 이게 이 사건에 제일 어이없는 건 반성도 안 하고 그냥 뭐 탓하고 있고 피해복 하려고 하지도 않고 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사기꾼들을 정말 많이 봤지만 반성한 새끼를 본 적이 없어요. 반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성을 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구치소를 보내면 나는 접견을 가려고 가서 약도 좀 올리고 그리고 내가 안에서 너를 어떻게 나의 인맥으로 괴롭히는지까지 느끼게 해줘야 이게 사척제재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척제재 하려고 해. 어때? 내 생각이 어때? 자 이제 이거는 잘 드러나지 않게 걸리지 않도록 알아서 잘 하시고.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누구를 이렇게 한 개인을 막 조지고 깔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잖아요. 되게 좋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지에 대해서 약간 제도적인 관점에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는데 지금 이 사건도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사기가 판을 치냐. 제대로 처벌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맞아. 이번에 빡세게 처벌해. 뭐 한 30억, 40억을 해먹어도 징역이 3년, 4년밖에 안 나오는데 돈이 되니까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스타토 대표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나중에 반환을 전제로 해서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처럼 영상이 딱 하나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지 않겠지. 그거를 런을 쳤다는 거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 돈이. 없지.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썼을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좌를 까봐야 될 거야. 계좌 까봐야지. 차도 사고 보증금도 줬는데 그러면 이 새끼들이 보증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피의자 쪽의 계좌 내역 같은 거를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인 고소인 정보공개 청구하면 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뭐 안 보여준다고? 안 보여줘. 그거를 안 보여주니까 부득이 민사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멍청한 짓이냐 이거야. 이런 일을 당한 거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냐. 그 스타일부터처럼 이런 상품을 해가지고 차를 샀는데 그 차가 대포차로 날아간 사람도 지금 여러 명 있고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대출이 이빨이 땡겼잖아요 지금. 차가 현물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좀 비싸게 샀어 타거나 처분하거나 해서 대출을 줄이면 되는데 대포차로 날아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송이 방법이 아니에요. 제일 잘 아시겠지만 뭐 가처분 걸고 소송하고 해봤자 소송하는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날려버리는 방법이 없거든요. 차를 찾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차를 못 찾으면은 이런 경우에 대출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거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차를 현물을 못 가지고 오면 법원에서 회생 파산을 거의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피해자분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한테 전화 와서 근데 지금 소송 중인데 이 차를 처분하면 제가 보상을 못 받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차를 처분해도 이거 처벌받거나 합의하는 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그냥 차라리 차 처분하시고 그렇죠. 빚을 줄이시는 맞아요. 게 이게 그러니까 차를 내가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타면 되는데 비싸게 샀다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내가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빨리 처분을 하고 남은 손에 대해서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율이 비싼 대출을 갚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통장 까져야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B사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X도 그렇고 이 계좌 오픈이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고 이걸 어디다 썼는지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들도. 우리 여기는 이제 집단소송한 거에서는 공개가 될 거니까 다른 피해를 잃은 비슷한 업체들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꼭 민사를 진행하셔서 계좌를 열람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오늘 이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얘네가 재판을 진행 과정부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까지 앞으로도 사회꾼들이 판을 못 치게끔 우리의 사적 제재가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안녕처차 이승원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무슨 사건이 있거나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이제 도움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빡친 변호사 빡친 변호사 누르시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말 정답 같은 답안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먼 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몸조리 잘하는 친구인데 너무 건강에 신경 쓰고 전복도 보내주고 너무 고맙네요. 기왕이면 독박수. 자 여러분들 인터넷 바꾸실 때 네이버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최저의 요금, 합리적인 요금, 최고의 사은품 혜택, 무료 와이파이 공유까지 증정합니다. 정수기나 다른 거 막 결합을 유도하지 않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결합을 하면 더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해드려도 다른 거는 뭐 추가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바꾸실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서 안녕 추천고 전화하셨다고 하시면 빵빵한 선물과 지원 혜택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